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장이 힘차게 힘을 내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인입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과연 우리 시장이 괜찮아지기는 할까 걱정이 많이 됐던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오늘 다시 시장이 빨간불 켜주면서 다행히 봄날처럼 좀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내 포트폴리오 점검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또 우리의 파트너가 선정해준 내일의 관심 주는 어떤 종목일지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의 유용한 정보 가득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함께 해주실 파트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사무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다시 시장이 올라줬잖아요. 좀 힘들 것 같아 보였는데 그래도 다시 힘을 내줬단 말이죠.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될 것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죠. 국내 참여자들, 기관이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의 귀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한번 이제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패턴이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외국인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신호가 나간다 그러면은 주식을 올려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기관이 현물을 매수하는 이 패턴이 3일 연속 지속된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런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 동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올랐지만 결국에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와야 한다는 점 짚어주셨어요. 자, 3일 정도 더 함께 지켜봐야 하는데 이런 시장 흐름 그때그때 제깍제깍 빨리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요즘처럼 정말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장에서 빛과 같은 그런 조언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8위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위 종목 한일철강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14.48% 상승이 나왔고 5,18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두 차례 크게 뛰었고 장중 내내 강세였는데 윗골이 조금 달고 마감했습니다. 자, 한일철강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최근에 철강주들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 자, 철강주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오늘 철강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 오른 것은 아닙니다. 네. 철강주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전체가 같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철강주 중에서 잘 오르는 주식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주식 수가 2천에서 3천만 주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은 1,000억대에서 2천억 정도 중소형 매력 있는 종목들이 잘 갑니다. 자, 한일철강뿐만 아니라 TCC 스틸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CC 스틸 이 종목도 주식수가 2,300만 주, 시가총액이 2,9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중간중간 탄력 있죠. 1월 달에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4월 달 최근에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부국철강. 이 종목 주식수가 2천만 주고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가 됩니다. 3월 말에 한번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4월 달 들어서 또 상승이 나왔고 중간중간 상승이 나오죠. 오늘도 부국철강 6% 올랐는데 자, 한일철강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이 종목도 2,600만 주에 시가총액이 1,300억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죠. 그리고 일봉, 주봉, 월봉을 보시면 신고가를 경신한 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위로는 이제 저항이 없는 패턴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최근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 고점에 정확하게 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매도 대응을 했으면 좋았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기존 매수하신 분들은 한 번쯤 끊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일 이 추세선을 넘지 못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 박스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아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럼 새롭게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추세 연결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그 아래에 눌러줄 때 매수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추세 연결선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전략을 가지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뭔가 매집이 되었구나, 매집을 했구나라는 것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주가는 그림자이고 거래량이 실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윗꼬리가 길지 않단 말이에요. 윗꼬리가 길지 않다라는 것은 매집 쪽에서 좀 충분히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핸들링하죠. 또 던져서 떨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개미 떨기 패턴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미 떨기를 하면서 다시 주식을 매집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대응하시면 돼요. 아래쪽에선 매수, 고점에 닿을 때는 매도,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병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저도 개미로서 개미 떨국이라는 말이 참 반갑지만은 않은데 그걸 볼 줄 알아야 앞으로 좀 시장에서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팁을 공개해 주셨어요. 주식수 시가총액 보면서 힘이 있는 종목,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자, 오늘 방송 중간중간 오사무엘 파트너가 이런 꿀팁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과연 이런 테마의 흐름 속에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8위 종목 만나봤고요. 7위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7위는 셀리버리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15.25% 상승이 나와서 36,6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장중 내내 강세였는데 중반에 가장 강했고요. 상승폭 조금 반납하고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은 외인만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사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 지켜보라고 하셨는데 일단 외인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TSDT 플랫폼 기술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셀리버리 측에서도 이 기술을 적용하고 싶어하는 복수의 제약사들로부터 사업 개발 제안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좀 혹하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셀리버리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셀리버리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라이센싱 아웃에 있어야 돼요. 에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바이오 종목들은 R&D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적은 좀 부진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한 번에 만회하는 게 바로 라이센싱 아웃입니다. 그런데 셀리버리가 의미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 TSDT라고 하는 이것이 낮은 세포 투과를 개선한 신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셀리버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제도 갖고 있고 치매 치료제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치매 치료제 신약 개발은 국제 과제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셀리버리가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돈을 벌어오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기술적으로 보는 건 중요합니다.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을 많이 기고 있어요. 바닥을 많이 기고 있는데 종목별로 라이센싱 아웃을 하면서 한 번에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패턴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데, 셀리버리가 이전에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패턴을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발생했던 작년도 11월 달 거래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는 상승하다가 다시 빠졌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61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제 61선인데요. 이 61선이 하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향을 하게 되면 주가를 세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60일선에서 부딪히고 다시 밀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한 거래량은 어떤 거래량이죠? 던지는 거죠. 주식을 던지는 겁니다. 차익을 실현했다거나 빠져나가거나 하는 그런 물량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60일선에서 부딪히면 매도하는 패턴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참고로 박셀바이오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가 이전에 거래가 많이 발생했던 자리에서 이제 60일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그 전에 60일선에 부딪히기도 했고, 그러니까 60일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박셀바이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역시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주식을 던진 거죠. 던진 거예요. 던지면서 주가가 또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60일선 타죠.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60일선이 30도에서 45도로 하향을 할 때는 60일선 한 번에 안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안정화됐을 때 60일선 위에 안착을 하는 패턴,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세요. 박셀바이오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박살났어요. 사실 주봉을 보세요. 29만 9천 원대까지 갔다가 주가가 3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꼭 이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 셀리버리도 사실 주봉을 보게 되면 이름이 참 재밌죠. 셀리버리 이름이 좋은데 참 어리버리하게 흘렀단 말이에요. 위에서 20만 원까지 올랐다가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어요. 밑에서 어리버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일봉 60일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60일선이 이제 점차 어떻게 돼요? 완만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만해지고 있죠? 점차 완만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바로 위로 상승으로 뻗어가면 좋지만 앞에서 박셀바이오를 봤듯이 주가가 상승하다가 다시 꺾일 수는 있습니다. 61선이 완전하게 완만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하향 추세예요. 상승 장악형 패턴이 발생했으나 주가가 상승할 때에 제한적인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봤던 박셀바이오도 61선을 뚫고 갔지만 121선 저항에서 부딪히고 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36,600원이죠. 그래서 121선 저항, 37,000원대 있는 저항을 유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61선이 완만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평하게 흘러가면서 점차 이평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위에 있는 120, 그리고 또 더 위에 있는 선, 240선, 모든 것들이 하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횡보를 하면서 이 기울기들이 완만해져야겠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에 주가를 올리면서 상승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그래서 N자형 패턴을 기억하시면 돼요. 121선까지 상승하고 또 눌렀다가 횡보를 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출이 차지한 셀리버리 최근 발표한 TSDT 플랫폼 기술 비롯해서 좋은 기술력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참 셀리버리와 박셀바이오까지 이름의 흐름을 빗대서 굉장히 재치 있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차트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출이 종목 셀리버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바로 6위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6위는 네온테크가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흐름 보면요. 15.85%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4,60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초반부터 강했고 고가 대비 한 250원 정도만 반납하고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자, 외인과 기관 수급 다 들어왔고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도를 했는데, 자, 인수위에서 UAM 영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 흐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 드론 종목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만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뀔 텐데 특히 산업용 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가까이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네온테크 같은 종목들은 종종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은 뭡니까? 관련해서 베셀이라는 종목이에요. 베셀 역시 드론 관련 종목이거든요. 베셀이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른 건 없어요. 네온테크보다 베셀이 더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식 수가 적고 가벼워요. 시가총액이 845억에 불과하고 주식 수가 1,18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움직였다. 그래서 꼭 대장주라는 개념보다는 주가가 가볍게 올라가는 속성이 있다는 것. 그럼 베셀은 전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그런 패턴으로 보여지죠. 지금 우리는 이제 네온테크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네온테크는 주식수가 4천만 주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800억이에요. 조금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셀만큼의 상한가를 가지 못한 것은 주식수가 많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온테크의 패턴을 보세요. 네온테크가 이제 이 패턴도 상승 장악형이죠.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안내드렸던 실제 종목이에요. 네. 네, 노란톡방에서 계속 안내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네온테크에 대한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텐데요.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섰고 전전고점은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럼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V자형 패턴으로 가고 있죠. V자형 패턴으로. 그러면 네온테크는 어떤 패턴으로 갈까요? 주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세 개의 고점을 형성하는 자리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바로 갈지 아니면 눌렀다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최근에 보여줬던 주가의 흐름, 바로 제가 박스로 그려드린 이 흐름, 여기에 이제 매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물대 상단까지는 조정이 주어질 수 있겠죠. 주가가 매물대 상단까지 조정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의미예요? 매물대 아래 갇혀버려요. 그러면 이 박스 안에 매수한 분들이 자기 매수 평단에 오게 되면 던지는 습성이 있겠죠. 그럼 주가는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 상단에서 눌림목이 오더라도 눌림목이 박스 상단에 멈추고 N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와주는 게 좋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주봉의 고점 세 개를 잇는 이런 추세 연결선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론이라는 것이 종종 이슈화돼서 나온다는 것, 또 숨은 드론에 대한 정보도 하나 드릴 텐데, 그 종목은 이제 서현이화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서현이화, 이 종목은 이 현대차와 같이 협력을 해서 드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서현이화는 히든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이 종목은 241선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윗꼬리 달고 밀리긴 했으나 영업이익이 660억이고 시가총액이 1,800억에 불과한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목을 기억하세요. 드론과 관련해서는 베셀, 네온테크, 서현이화, 이렇게 세 종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론 관련 종목들 오늘 UAM 이슈 타고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관종에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네온테크 6위로 다뤘지만 네온테크 말고도 뭐 오늘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왔던 베셀이라던가 또 서현이화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종목들 눈여겨보셨다가 드론이 정말 또다시 부각이 됐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셀리버리와 같이 네온테크도 현재 상승 장악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사실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오사무엘 파트너님의 노란톡방에서 이미 이전에 공략을 했던 종목인 만큼 자, 오늘 15%의 상승이 더욱 더 달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나 노란톡방 열려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바로 5위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위는 M2N이 차지를 했습니다. M2N 17.16% 상승이 나왔고요. 7,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장 후반까지 힘 받으면서 쭉쭉 올라갔는데 막판에 조금 반납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자, 역시 오늘 외인 기관 수급 다 들어왔고 원래는 스틸 드럼 제조, 철강제 도매 이런 영위하는 기업인데 오늘은 역시 신라젠 관련해서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예. 제가 M2N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M2N은 신라젠의 대리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신라젠은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M2N은 원래 이 회사 이름이 DKDNI라는 그런 회사였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회사를 주목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00원대 주가가 29,000원까지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신라젠 투자도 그렇지만 바이오로 전환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월봉을 보여드렸습니다. 차차 더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전에 1월 달에 전 하한가를 맞았죠.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신라젠의 상패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상패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하한가를 맞았고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러다 3개월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셀리버리 말씀을 드리면서 61선의 중요성을 강조를 드렸었죠. 61선이 하향하는 가운데선 바로 세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아래에서 머물면서 61선이 점차 이렇게 완만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61선이 점차 하락을 하면서 완만해진 겁니다. 완만해지면서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신라젠의 최대 주제란 말이에요. 신라젠이 암을 관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는 오늘 내일의 이슈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다 나왔던 얘기고 이미 일주일 전에 기사화됐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주가를 상승시켰을까요? 그건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이제 계속 횡보시키다가 오늘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난 3개월간의 바닥을 긴 상태에서의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런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매수한 주체는 돈을 많이 썼겠죠.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이런 네.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다시 여기서 던진다? 던져서 주가를 눌러버린다? 물론 눌림목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썼기 때문에 이제 올릴 때는 적은 돈으로 주가를 더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승 장악형 패턴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고 60일선이 점점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패턴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음 패턴 긍정적으로 보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61선 위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위쪽에 저항을 보게 되면 121선이 있어요. 121선 자리가 지금 현재 가격이 8,4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21선 저항을 유념하면서 대응을 하자. 그 전에 이제 12,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수한 가격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8,400원에 던지려니까 좀 아까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던져놓고 주가가 빠졌을 때 매집에 동참하는 그런 패턴이 중요합니다. 점차 평단을 낮춰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좀 아쉬움이 있죠. 오늘 장중에 27%까지 상승을 하고 3% 남겨놓은 상태에서 밀었단 말이에요. 네. 참 아쉽죠. 그러면 주식을 이전에 안 샀다가 또 새로 편입을 하시는 분들은 상따에 도전했을 수 있어요. 상따에 도전했다가 밀리니까 당황했겠죠. 27%에서 상한가를 달성하면 그 다음날 갭상승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손절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 홀딩하신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버텨보세요. 버텨보시면 121선 8,400원대부터 일목균형표 상단 9,100원대까지 8,400원부터 9,100원대 사이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신라젠 상패 위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M2N이 오늘 5위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이 종목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오사무엘 파트너님이신데 자, 거래량 오늘 터졌고요. 항암 치료제 팩사백 이슈가 있지만 항상 이야기해 주시는 실체가 오늘 터졌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추가 상승 탄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주시는 동시에 8,400원에서 9,100원대까지도 매도 타이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M2N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우리 오사무엘 파트너님 정말 이렇게 차트도 상세히 보면서 이슈도 함께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4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위는 휴림 로봇이 차지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오늘 21.95% 상승이 나왔고 2,7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는데 바로 상승 반전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자, 로봇 대장주다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휴림 로봇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관만 순매도를 했고, 자, 휴림 로봇도 역시 자율주행차 드론 택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와 관련해서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휴림 로봇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은 최근에 이제 로봇의 대장주로 등극을 했어요. 로봇 관련주는 많죠. 휴림 로봇도 있고 유진 로봇, 로보로봇, 로보스타, 로보티즈 여러 종목이 있는데 휴림 로봇이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은 뭐냐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그 물류에서의 로봇이 정밀 주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된 겁니다. 로봇주도 차별화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로봇주가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이 있는가 하면 청소용 로봇도 있고 또 여러 산업용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로봇, 그리고 자동차에서 쓰여지는 로봇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휴림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쓰여지는 실질적인 그런 물류와 관련된 로봇이라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는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휴림 로봇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3,600원대까지 간 전력이 있죠. 그때는 지금과 같은 로봇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판단했을 때 삼성도 그렇지, LG도 그렇지 로봇 쪽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7년도에 갔던 고점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월봉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2017년도에 발생했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어때요? 엄청나게 거래가 발생했죠. 그만큼 휴림 로봇을 매집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조심스러운 구간은 맞습니다. 계속 치고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눌림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가파른 이제 고점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꼬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 꼬드기. 여기서 더 가겠지. 개미 꼬드기를 하는 거예요. 자, 투자자별 매매 보게 되면 개인이 한 달 동안에 43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은 팔았죠. 기관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고점에서 개인들이 들어오면 그 개인들한테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면에서 볼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주가가 눌림목이 형성할 때는 매수해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의 제가 팁을 드릴게요. 주가가 작년 12월에서 올랐을 때 1월 달에 주가를 이렇게 뺐죠. 그런 다음에 주가는 이제 파동을 그리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런데 횡보의 패턴을 보인다. 이런 패턴 정말 중요합니다. 고점을 경신하면서 횡보의 패턴. 이럴 때는 개인들이 지치죠. 이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을 보이다가 급등시켰단 말이에요. 자, 이런 패턴이 종종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특징 종목 소개를 드릴 텐데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마니카라는 종목 보세요. 마니카라는 종목 파동을 보여야 되는데 산을 올랐다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옆으로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다음 급등. 그다음에 또 고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의 패턴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휴림 로봇이 그런 패턴을 보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자신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매수를 저울질하시는 분들은 지금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 휴림 로봇이 좀 눌러줄 때, 그리고 횡보했던 데에서 고점이 여기 나와 있죠. 이 고점 부근까지 왔을 때, 그때가 적절한 매수의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단계로 보고 2단계, 그다음에 여기가 3단계예요. 이렇게. 그래서 2단계의 상단 쪽에서는 매수, 그리고 3단계의 상단에서는 매도, 이렇게 박스권 범위 내에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휴림 로봇인데요. 자율주행 로봇으로서 정밀 주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을 받고 있는 휴림 로봇입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면 월봉상으로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하셔도 좋다는 의견 함께 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위 휴림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3위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는 페이퍼코리아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했죠. 3,025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오늘 상한가로 출발을 했어요. 자, 제재회사 페이퍼코리아 최대 주주인 유암코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에 강세를 보였죠. 최대 주주 유암코가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그런 뉴스.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시연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M&A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을 하되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M&A 이슈가 실질적으로 M&A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주가 상승을 하면서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재료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거, 이 부분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왔던 뉴스들을 하나씩 돌아보면 M&A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M&A가 진행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좋은데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페이퍼코리아는 자산 가치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315억입니다. 315억인데 시가총액이 1,300억에 불과해요. 그리고 자산 가치를 봤을 때도 저평가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일봉상에서는 아직 최고점은 경신하지 못했으나 이제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이제 세 개의 고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2020년도의 고점, 그리고 2021년도의 고점, 그리고 올해의 고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상황에서 이제 추세 연결을 해볼게요. 고점을 넘어섰죠.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주가가 이렇게 세 개의 고점을 만들면 세 개의 봉우리잖아요. 봉우리여서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승이 나오면 보유하신 분들은 한 50%, 절반 정도는 매도 대응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이 추세 연결선의 상단에 부딪히고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거기서 매수해서 N자 패턴에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다. 근데 영업이익 300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좀 저평가되어 있죠. 자,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300억인데 해마다 좀 어땠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영업이익이 300억을 기록했죠. 그전에는 적자였어요. 적자를 기록하고 20년도 300억대, 2021년도 300억대. 자, 올해가 중요하겠죠. 올해 여전히 300억대의 영업이익을 유지한다 그러면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도보다 부진하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 매력들은 좀 떨어질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기술적으로 안내드린 범위 내에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M&A 이슈가 나오면 주가는 보통 상승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M&A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내일 갭상승이 나오면 보유자분들은 절반 매도로 접근하시길 바라고 또 신규 접근하려는 분들은 N자 상승 패턴이 나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페이퍼코리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2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 우리손 FNG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역시 상한가 안착했고요. 3,385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 중반까지는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오사무엘 파트너님은 돼지고기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합니다. 네, 이 돼지고기 관련주잖아요. 지금 돼지고기가 뭐 선물 최고가 기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손 FNG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손 FNG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손 FNG뿐만 아니죠. 돈육이라든지 한우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 이제 가볍게 볼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가볍게 잡힐 만한 이슈가 아니죠. 중장기적인 패턴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손 FNG를 접근해야 되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이 있어요. 동우 팜투 테이블이라는 종목도 있고 또는 6개가 있죠. 마니커 FNG라는 종목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함께 봐야 돼요. 우리손 FNG 한 종목만의 이슈는 아니다라는 것. 오늘 상한가를 크게 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좋은 게 거래량. 거래량이 너무 좋죠. 너무 반가운 거래량이에요. 상한가를 시연하고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이럴 때는 주봉과 월봉을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주봉,
월봉 다 이제 상승 장악형 패턴이란 말이에요. 2016년도에 상장을 할 때 최고가가 4,090원이었어요. 상장할 때에 4,090원에 상장을 했는데 4,09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가격을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고점을 넘어선 거죠. 3,365원의 고점을 넘어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W 패턴인데 W에서 오른쪽 궁둥이가 더 올라가는 궁둥이 패턴이잖아요. W 궁둥이 패턴인데 이제는 최고점을 경신하는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2016년도에 상장할 때에 그 영업이익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죠.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400억대. 그러다가 영업이익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380억의 영업이익이거든요. 올해 영업이익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육이라든지 한우 이런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손 FNG는 전고점, 최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내일 갭상승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계속 가져가야겠죠. 그런데 갭상승을 했는데 시가를 깨고 시가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5% 이하로 하락을 하면 손절이 아니죠. 주식을 매수해서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시가를 깨고 마이너스 5% 정도 온다면 정리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시가를 깨지 않고 갭상승을 해서 더 달려간다? 그러면 계속 가져가면 되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죠. 최고점을 경신하러 가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돈육이라던가 한우 관련 종목들 오늘만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지속과 함께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특히 오늘 우리손 FNG 실체인 거래량이 잘 나오면서 그림자인 주가도 함께 따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손 FNG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흐름 보시면서 보유자분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 대응 방법도 안내를 해주신 만큼 방송 내용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대응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1위 종목 공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는 샘표가 차지했습니다. 샘표도 역시 상한가 안착했고요. 93,7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11시쯤에 상한가 일찍이 진입해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 파뮤 관련 이슈가 이것도 역시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샘표가 제대로 이제 수혜를 받는 겁니다. 네. 샘표와 샘표식품 이런 종목들. 간장을 많이 알죠 우리가. 이제 간장을 넘어서 이제 요리 에센스 그리고 한식 소스 등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샘표의 기업 개요를 좀 볼게요. 영업이익을 봅시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4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작년도에는 200억대였죠. 올해는 다시 이제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샘표가. 그런데 제가 이 샘표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부분은 뭐냐면 주식수입니다. 주식수가 280만 주밖에 안 돼요. 280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냐면 115만 주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전체 주식수에 비해서 이제 3분의 1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주식수가 적은 데다가 상한가를 시연했다. 그리고 이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집을 한 측면에서 더 주식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샘표 이제 무섭게 치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점상한가로 출발하죠, 더 무섭게 갈 수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이 무섭다는 거죠.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와요. 신성홀딩스, 된장, 간장, 고추장. 근데 샘표, 간장, 그다음에 다른 요리 에센스 같은 거. 자, 이 샘표를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이 상승을 더 즐기셔도 됩니다. 즐기셔도 되고 내일 시가를 깨지 않고 상승을 달린다 그러면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나 주식수가 적어서 상승 가도를 달릴 때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샘표, 샘표식품 이런 종목들 단순하게 오늘 상한가 시연하고 내일 또 주가 확 밀어버리고 이런 패턴이 아니고 월봉을 보게 되면 고점이 2015년도, 2016년도 두 개의 고점이 나왔죠. 이 두 개의 고점, 이것이 힌트가 될지도 몰라요.
이게 힌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보이는 월봉의 고점이 점점 높아질 수 있고 이제 5월 달이 되면 새로운 월봉이 나오죠. 그 5월 달의 월봉. 그래서 2015년과 2016년도의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을 보고서 대응을 해도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개인의 선택 종목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 반사이익 받는 종목들 흐름이 계속 좋잖아요. 자, 추가로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나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이제 식료품이 있고 또 철강도 있죠. 철강도 있고 또 원자재도 있습니다. 원자재도 있고 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시멘트, 레미콘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봐야 되는데 우리가 먹거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가장 주요한 이슈는 식료품입니다. 식료품. 그래서 전체 섹터 중에서 이제 식료품이 기회가 온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었을 때는 여러 섹터가 번갈아가면서 상승이 나왔죠. 2차 전지에서 또 자동차, 자율주행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왔으나 지금은 현재 보여지는 부분은 바로 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네, 올해 농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 때문에. 그렇죠. 네, 농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밀, 옥수수, 또 각종 농산물을 이제 수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올해 파종을 못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이 음식,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식료품이나 철강, 원자재, 부동산 건설 관련 섹터들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중에서도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죠.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 만큼 먹거리 관련한 식료품 관련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들어가셔서 그냥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자, 다음에 돌아갈 섹터들 나도 상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단언하실 분들은 자,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달군 8가지 종목들 차례로 만나봤고요. 오사무엘 파트너님은 또 거기에 추가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을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관심주 공개해 주시죠. 역시 제가 가져온 종목은 먹거리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마니커가 되겠습니다. 계속 힌트를 주셨잖아요, 오늘. 네. 마니커 이 종목 제가 4시쯤에 이 종목을 넘겼어요. 오늘 보는 제 관심 종목이라고. 근데 시간에 보니까 상한가 가버렸어요. 이게 마니커가. 시간에 상한가를 달성했죠. 네. 2,320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보고 제가 추천드린 건 아니니까요. 오늘 종가를 보게 되면 2,140원이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241선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였거든요. 자, 241선까지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의아했어요. 마니커, 그리고 하림 있죠? 하림이라는 종목. 하림 종목은 어떻냐면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죠. 하림 종목은 패턴이 상승으로 우상향 패턴으로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마니커가 좀 뒤쳐져 있길래 의아하게 생각하고 마니커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2,320원의 시간의 단일가가 형성이 돼서 내일 241선 부근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한번 던져줘야겠죠. 단기적인 저항대 왔으니까. 그러나 신규 매수자분들은 바로 거기서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주가 눌러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눌림목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일봉상에서는 이제 241선 위에서 안착하는 패턴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60주선이 있어요. 그 자리가 2,470원인데 주봉 60주선이 어때요? 점점 완만해지죠. 완만하면서 이제 60과 120주선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중장기적인 매력도도 있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매도 포인트는 2,900원입니다.
2,900원인데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2,300원대에서 이제 출발을 할 때에 주가 눌러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치고 달리면 어쩔 수 없고 241선 위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가 주가 눌러줄 때.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고점을 보시게 되면 고점이 2,180원. 어제 고점이죠. 2,180원. 그러면 갭상승했을 때 갭을 메우는 자리가 2,18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2,320원에 오늘 시간의 단일가로 상한가 형성을 했고 내일 2,300원 이상에서 출발해서 눌러준 다음에 갭을 메우면서 2,180원을 터치하는, 그래서 갭을 메우는 것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매도는 주봉을 바라보면서 60주와 120주선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사무엘 파트너가 꼽아준 내일장 관심주는 마니커였는데요. 사실 오늘 장중에는 4% 정도 올라줬는데 장이 마치고 나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걸 좀 반증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신규 접근하려는 분들에 대한 전략도 함께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접근하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하셔서 진입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지난주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뷰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리뷰를 해드릴게요. 제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언급을 할 때 에코마케팅을 같이 언급을 했어요. 에코마케팅은 이제 안다르로 유명하죠. 안다르. 네.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잭시믹스예요. 잭시믹스인데 에코마케팅이 24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점차 내려오지 않는 패턴이다. 그래서 사실 1등이 에코마케팅이에요. 에코마케팅이고 안다르고 그다음에 잭시믹스는 2등인데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 종목은 역시 이제 앞으로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제가 두 번 매수를 하자 그랬죠. 1차적으로 봤을 때 240에서 거쳐 있는 9,200원대에 한번 매수하고 그리고 주가 빠졌을 때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이 부분에 왔을 때 2차 매수를 하자고 안내를 드렸죠.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매수 관점으로. 그러면 내일 또 이제 8,800원대라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 대응은 10,000원 부근인데 제가 9,900원대, 9,900원부터 9,990원 사이에 왔을 때 그때 매도하자 그랬죠. 이거는 자릿수가 바뀌니까요. 세 자리에서 네 자릿수로 바뀌는 거. 이걸 저는 자릿수 저항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거든요. 자릿수가 바뀌는 것도 저항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800원 때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본다. 그리고 매도 포인트는 9,900원에서 9,990원 사이에 왔을 때 매도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리뷰도 함께 해주셨어요. 내일도 8,800원대 유지해준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겠고 매도 포인트는 9,900원에서 9,990원 사이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짧게 내일장 대응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 수목금 이번 주 3일 남았어요. 코스피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코스피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 주봉의 120주선을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120주선 이제 검정색 실선인데 그 자리가 2,682예요.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금요일 보시게 되면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봉 120주선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확인해야 되겠지만 깨고 마감을 한다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꾸로 보기를 해볼게요. 거꾸로 보기. 이렇게 차트를 거꾸로 보기 했어요. 거꾸로 보기를 하게 되면 어떤 패턴인가요? 그림을 보게 되면 상승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럼 반대로 보면 하락이죠. 원래의 차트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대할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중장기적인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 수가 적은 먹거리 쪽에 계속해서 순환으로 매기가 도는 거예요.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그리고 금요일 마감 종가 확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계속 보자 그랬죠. 원달러 환율은 이미 최고점을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보면서 대응할 자리를 다음에 또 안내를 드릴 텐데 일단 금요일 날 종가를 확인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중장기 투자의 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정말 제깍제깍 반응을 하는 그런 스피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라면 그런 단기적인 대응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역시 노란 톡방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